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적분 네 번째 차시 급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시간 동안 우리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수열의 극한의 정의, 수렴과 발산이란 무엇인가, 성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무엇인가, 공비 R이 -1부터 1 사이, 단 1 포함, 또는 첫 항이 0,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소단원만 지나면 벌써 끝나버리죠. 자, 오늘은 급수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등비급수를 같이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급수를 같이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생각해보고 넘어갈게요.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두 개씩 짝지으면 어떤 계산이 되는가? 0, 0, 0 되어서 다 더하면 어차피 다 0이니까 0이 되겠죠. 다음,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묶으면 자, 1 더하기 0, 0, 0 어차피 또 0만 계속 더하죠. 그러면 1 더하기 0이니까 1이 되겠죠. 똑같은 식인데 0이 되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고 좀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자, 1이라는 거를 n분의 n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다음 n을 1n개로 쪼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분수를 쪼개죠. 나누죠. 그러면 n분의 1이 n개 있어요. n개 더해졌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1은 n분의 1이 n개 있어요. 뭐 같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극한을 취해봅니다.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당연히 좌변은 2를 무한대로 보내기 때문에 1이라는 극한값을 갖게 되겠고, 자, 우변 어떤가요? n분의 1이 n개 더해졌던 요 항을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각각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이라는 값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쭉쭉쭉 해서 0까지, 또 역시 0이 n개 있어요 라는 식으로 쪼개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0을 어차피 다 더하는 거니까 0. 그래서 역시 결과가 1은 0이다. 위에서도 그랬고 아래에서도 그랬으니까 앞으로는 0을 1로 같게 하자 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 말이죠. 0이 어떻게 1과 같겠습니까? 뭐가 틀린 걸까요? 지금 이렇게 더하는 과정에서 뭐 순서를 달리함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가 달리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분배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생겼겠죠. 이렇게 무한 번 더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약속하는 바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룰을 정합니다. 룰, 규칙. 오늘 우리가 배울 수열의 합, 급수, 급수의 합의 극한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용어와 그 룰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먼저 얘기할 건데요. 급수, 부분합, 그리고 급수의 합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미 알고 있던 그 수열들, 첫 항, 둘째 항, 셋째 항, n번째 항까지 더했는데 여기 무 한 번 더 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계속 더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것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으로 표현하고 요 기호를 우리는 급수라고 표현하겠다 라는 거예요. 그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무한급수다 라는 뜻으로 말로 사용했었는데 어차피 무한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급수만 써도 되지 않겠냐 해서 무한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급수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예전 문제, 예전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무한급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을 텐데 이제 같은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예전에는 무한급수, 유한급수 뭐 나눠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무한급수를 다 급수라고 표현하겠다라는 정도. 자, 그리고 부분합, 이제 별표를 치고 싶은데 이렇게 별표를 치고 싶은데 네, 되게 자주 언급을 할 거예요. 급수에서 이제 무 한 번 더하는 수열을 첫 항부터 n항까지 그리고 계속 더하는 그 급수에서 딱 n항까지 합만을 식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부분합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앞으로 문제에 주어질 때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써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일반항으로 써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합의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다음 할 얘기, 그 급수의 수렴과 발산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부분합의 극한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요 급수의 극한은 SN의 극한. 우리가 이미 수열의 극한은 배웠으니까 SN을 n에 대한 일반 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냥 그 식의 극한값 구하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급수의 극한, 수렴과 발산을 구할 때 따져보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급수의 극한은 부분합의 극한으로 생각할 거다. 이 말은 나중에 뭐 요런 복잡한 식이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뭐 하자? 부분합 구하자. 왜? 그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는 거니까. 네. 자, 그래서 그 부분합의 일반항, 부분합의 극한이 만약에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면 이 급수는 발산한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쌤이 처음에 냈던 그 퀴즈가 1 빼기 1 그거 있었죠. 네, 그거를 생각해보면 그 부분합의 일반항, 짝수항까지 더하면 0이 되고 홀수항까지 더하면 1이 되고 짝수항까지 더하면 또 0이 되고, 즉 SN 자체는 짝수항이 0이고 홀수항이 1인 수열이다. 그러면 그 수열 자체는 발산하죠. 0, 1, 0, 1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건 0과 1이 같다가 아니라 발산한다. 그 합을 구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했던 겁니다. 자, 또 중요한 얘기예요. 이제 많이 얘기했지만 기하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빠질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미적분의 중요성이나 뭐 그 빈출 정도가 이제 많아지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예전에 이제 어렵게 문제에서 물어봤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물어봤던 유형들이 또다시 이제 출연할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많이 사용되는 얘기들입니다. 이거랑 이따 다음에 좀 언급할 성질이랑 중요합니다. 이것도 잘 기억하세요. 어떻게? 급수가 수렴한다면 일반항은 0에 가까워져야 된다. 급수가 수렴하면 여기 안에 있는 일반항 자체는 무조건 0이어야 된다. 그런가요? 그런 것 같나요? 이제 만약에 이 명제가 성립한다면 이 명제 대우도 역시 참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우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0이 아닌 값으로 그러니까 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급수는 발산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an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발산한다거나 하면 계속 더하면 당연히 발산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네, 혹시나 헷갈릴까봐 쌤이랑 같이 증명을 해보도록 하죠. 애기가 바깥에서. 자, 우리가 지금 보이고 싶은 것은 네, 바깥에 쌤이 애기가 미안합니다. 멘탈이 잠깐 흔들려서. 자,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N이라고 할게요. A의 N이 이제 얘가 수렴하면 보이고 싶은 명제가 이거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의 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네,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요게 수렴한다는 뜻이 아까 뭐라고 했죠? 뭐로 판단한다고 했다 우리가? SN이 수렴한다. SN이 어떤 값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알파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죠. 급수가 수렴하면 그 말은 부분합이 수렴한다는 거랑 같다는 거니까
S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SN 대신에 우리가 SN-1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SN이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SN-1은 어디로 갈까요? 자, 결과만 얘기하면 요놈은 알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SN이 알파로 가면 SN-이 알파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S라는 수열은 S1, S2, S3 쭉쭉쭉 가는 수열이고 Sn-1은 지금 첫 항은 우리가 정의할 수 없고 둘째 항이 S1, 둘째 항이 S1, 셋째 항이 S2, 넷째 항이 S3 요런 수열인 거예요. 근데 이 수열이 어떤 특정한 값을 가까이 간다면 요놈은 그냥 앞으로 당긴 것 뿐이니까 당연히 알파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첨자에 0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항은 정의가 안 되는 상황. 어차피 지금 극한이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에서만 물어봤으니까 네, 첫 번째 항은 무시하겠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 SN이 알파로 가고 SN-이 알파로 간다는 건 우리가 극한의 성질에서 보면 수렴하면 서로 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SN 빼기 SN-1은 새롭게 만든 수열인데 그것도 역시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극한의 중요한 성질이었죠. 근데 아까 썼던 요놈 정의가 뭐죠? 부분합이죠.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첫 항부터 n-1항까지의 합. 그 두 개를 뺐기 때문에 사실 요놈은 뭐랑 같다? an과 같다. 그래서 an은 0으로 가까이 가야 한다. 라는 말이 됩니다. 자, 시작이 뭐죠? 급수가 수렴한다. an의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면 뭐다? an 자체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고요. 대우도 성립합니다. 0으로 수렴하지 않으면 급수는 당연히 수렴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네, 이따가 문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여기 또 뭐라고 써있죠? 일반적으로 1, 2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1, 2의 역이 뭐죠? 역. 우린 대우를 말했고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인데 여기 뭐죠? 역. 역은 순서 바꾸는 거죠. 여기서 이거이면 이게 아니라 결론이면 가정이다 로 말해야 되니까 AN의 값이 0으로 수렴하면 급수는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면 급수는 수렴한다.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발리 한 2개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N은 0으로 수렴하지만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 게 뭔 소리냐. 항 자체는 0에 가까워지지만 그래서 뭔가 안 더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은 그래도 더하여진다. 그래서 이 자체가 발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상 또 성립하는 건 아니죠. AN 0으로 수렴하면서 요 놈도 수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례가 있다는 거예요. 반례가.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는 반례가 있다. 즉 AN이 0으로 수렴하면서 요 놈이 반대가 되는 경우 발산하는 예가 있다. 라는 게 반례가 되겠죠. 그 예는 찾아보세요. 근데 많이 얘기하는 거는 찾아보세요. 네. 아닙니다. 얘기하겠습니다. n분의 1, 왜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되게 많이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양한 방법으로 n분의 1이 그 자체는 0으로 수렴하지만 그 급수는 발산한다 라는 그 증명을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걸 찾아보시고 아니면 무리식 중에서 루트 n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라는 수열 다시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이라는 수열도 그 자체는 0으로 수렴하지만 급수는 발산한다. 이제 이걸 좀 더 일반화하고 싶으면 P급수라고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P급수라고 검색해 보면 P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한다, 발산한다. 그 자체는 어떻게 되고 급수는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거니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급수의 성질. 급수의 성질에서 보면 이제 금방 할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급수가 수렴한다가 중요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수렴 조건이 있을 때에만
요 성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아무 때나 이걸 더하고 빼고 내 맘대로 뭐 하면 안 돼요. 특히 요 급수 같은 경우는 리미트와 시그마를 합쳐놓은 개념이잖아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랑 그리고 k는 1부터 n까지랑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개념이 요 k는 1부터 무한대까지라는 거기 때문에 리미트와 시그마가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은 얘도 만족합니다. 즉 상수배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합, 차, 분배돼요 하는 성질들 리미트와 시그마가 둘 다 성립하게 하는 성질이었는데 자 여기 빠졌죠. 곱하기나 나누기가 빠졌죠. 곱하기나 나누기는 시그마는 분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빠진 겁니다. 네,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용어 급수의 뜻, 부분합, 급수의 합, 그리고 수열의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성질, 합차 분배합니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볼 텐데 최대한 역시 빠르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세요. 일단 우리가 조사할 때는 가장 먼저 뭘 하냐? 이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는지를 봐야 돼요. 얘도 0으로 수렴하죠. 얘도 0으로 수렴하죠. 분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1번 볼게요. 자, 요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라고 했는데 일단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조사를 하긴 해야 돼요. 더 이상 이제 구해봐야 돼요. 만약에 0으로 수렴하지 않았다면 발산해요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0으로 수렴하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어떤 꼴? 부분 분수꼴. a b분의 1은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많이 보이니까 a 빼기 b분의 1 그리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증명? 그냥 증명이라기보단 a분의 1 빼기 잘 생각 안 나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계산해보는 거였죠. 통분하면 a b분의 b 빼기 a 이때 b 빼기 a를 양변에다 나눠주면 네, 요식 나오죠. 그렇게 의도하는 거였어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요 놈은 일단 부분분수를 이용해서 예쁘게 표현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 빼기 a분의 1 하면 1분의 1이고 다 여기다가 다시 써주면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놈을 계산해주면 직접 하나씩 대입해보세요. 1부터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두 번째 항은 2 대입한 거니까 3분의 1 빼기 4분의 1 3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자, 이제 n번째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 n번째에는 n 플러스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있을 거고요. 이 규칙대로 계속 있을 거거든요. 자, 이제 나눠지겠죠. 이걸 어차피 더해야 되잖아. 우리가 더하면 요 놈이 남을 텐데 즉 n번째까지 부분합이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때 요 값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다시 급수의 합은 부분합까지 일단 구하고 나서 그 다음 그 n자리에다가 나온 식에다가 n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라 그런 거니까 n은 2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쌤이 가끔 실수를 해서
답을 써놨는데, 네, 답을. 네, 다음 요놈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2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1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식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뭐가 하고 싶냐면 켤레 무리식을 곱하고 싶죠. 켤레 무리식을 곱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켤레 무리식 곱해서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이 되어 있다고 하고, 요놈은 켤레 무리식인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다시 없어지면서 1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됐는데, 자, 부분합을 생각해 봅시다. 부분합, 즉 첫 번째 항 루트 2 빼기 루트 1, 두 번째 항 루트 3 빼기 루트 2, 루트 4 빼기 루트 3 해서 부분합 생각해야 되니까 n번째는 그 써있는 그대로겠죠.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요놈하고 요놈 남아서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1의 극한값을 구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더 해야 되고요. 즉, 요 극한값을 구하면 이렇게 생겼지만 n이 무한대로 가면 루트 n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요 놈도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즉, 요 안에 있는 일반항은 0으로 수렴했지만 급수 자체는 발산할 수도 있는 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세요. 비슷하죠.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제 n하고 n 플러스 1이 있었는데, 아까는 n 플러스 1하고 n 플러스 2가 있었는데 n 플러스 1 대신에 n이 들어가 있죠.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생략하고 결과만, 쌤이 다 생략하고 결과만 일단 얘기하면, 저 아이는 1분의 1, 전체 2분의 1 곱할 거고, 1분의 1 빼기 3분의 1 대입하면, 그리고 2분의 1 빼기 4분의 1, 그리고 3분의 1 빼기 5분의 1, 4분의 1 빼기 6분의 1 쭉쭉쭉 해서 n번째에는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아까는 이런 식으로 삭제가 됐는데 마이너스 3분의 1이 여기 있죠. 그럼 얘는 또 얘랑 가고, 즉 여기 왼쪽 위에 두 개를 못 뺐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오른쪽 아래도 두 개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떠올려 보면 n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이 놈의 극한값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요거 빼먹지 말고 2분의 1 곱하기 앞에 두 개 1 더하기 2분의 1 해주고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요 일반항, 즉 이게 부분합이잖아요. 요거를 정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0되고 0되니까 요 놈만 계산하면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달라졌죠? 여기 두 개가 아니라 아까는 한 개였는데 여긴 두 개가 되더라. 네. 무어 빼기 무어꼴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만 물어보겠죠. 이제 발산 자체도 물어보긴 하겠지만, 이제 수렴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무어 빼기 무어꼴로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그래서 부분분수랑 이 켤레 무리식이 계속 보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더 더불어서 이제 다양한 또 유형들도 있는데, 그거는 또 개인적으로 공부해보시고, 뭐 팩토리라든가 아니면 뭐 따로 조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눈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세요. 자, 요놈은 조사하고 싶은데 갑자기 여기 1번항의 극한값 조사해보니까 어때요? 1번항 자체가 0이 아니고 2분의 3으로 가죠. 그러면 발산합니다. 급수는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0으로 수렴하지 않죠. 마이너스 1, 네, 발산합니다. 마이너스 1, 1 왔다 갔다 하죠. 발산해요. 다음 3번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각각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라는 이 급수의 급수도 합차도 분배하고 그리고 이 2도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대로 요거 대입해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남을 줄 알고 사실 가져왔는데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원래 두 문제를 가져왔는데 어차피 이거 나눠줄 거라서 자, 한 문제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수열의 극한값과 무한급수의 성질이다. 네, 아까 말했던 그 무한 얘기하고 있죠. 네.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고르세요. 네. AN의 급수가 알파로 수렴하고 BN의 급수가 베타로 수렴하면 AN, BN의 수렴값은 0이다. 어때요? 네, 맞겠죠? 왜? AN은 0으로 가야 되잖아요. BN도 아니죠? AN은 0으로 가야 되죠. 근데 BN은 어차피 수렴하죠. 그러니까 AN 0, BN은 베타. 그러니까 곱한 새로운 수열인 것도 0 곱하기 베타로 가야 된다. 그래서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EN 더하기 베타, BN과 AN 빼기 EBN이 수렴하면 각각이 수렴한다. 얘는 어떤가요? 쌤이 이 문제를 이제 같이 하고 싶었던 이유도 이제 이 방금 앞서서 배웠던 성질이 너무 쉽게 잊혀질까봐 이제 이 수열의 급수가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이 급수의 일반항 자체를 가지고 서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는 상수배만 해서 이 AN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 돼요. 자, 여기다 2배 해도 수렴하겠죠. 발산하지 않고 2배 하고 더하면 3AN 되죠. 두 개끼리 일반항끼리 더하면 그럼 3AN이 수렴하니까 AN 자체도 수렴하겠죠. 그럼 AN이 수렴하면 AN의 급수가 수렴하면 그걸 또 빼주면 BN만 남겠죠. 뭐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급수의 수렴성을 안다면 역시 그것들을 예쁘게 더하고 빼고 상수배까지 해도 된다. 다음 마지막 AN, BN의 극한이 알파이면 AN 또는 BN이 수렴한다. 어떤가요? AN, BN이 알파이면 AN 또는 BN이 수렴한다. 많이 나오는 예니까 기억해 두세요. 네. 얘도 진동하고 얘도 진동하는데, 즉, 곱한 값은 같게, 예를 들어서 AN이 1, 알파 바뀌고 BN이 알파 1, 알파 1 바뀌면 곱한 값은 알파지만, 계속 알파지만, 각각은 수렴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알파가 1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게 되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합답형 문제 네이버에다가 뭐 수열의 합답형이라고만 쳐도 많이 나오니까 검색해 보시고 쌤이 구글 클래스에 올렸으니까 그것도 네,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